해야죠. 나올 수가 해야지. 우리는 공부하려고 온 거잖아. 아쉽게도. 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생각보다 사실 별거 없습니다.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은 별거 없는 파트예요. 몇몇 학교는 당연히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아직은 개학 전이니까 고난이도 문제를 지금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즉 이번 1시간 안에 여기 파트가 끝나요. 그만큼 간단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죽어도 못 풉니다. 그냥 그런가 보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태도는 접근 방법은 그런가 보구나 정도면 돼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은 에너지 보존 단원을 나가면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를 짤막하게 배웠어요. 코일 안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니까 전기가 발생하더라. 중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기억 안 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했어요. 했어요. 나 안 했는데요 하는 학생 있나요 혹시? 나 그런 기억 없다. 나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이 없다. 나 중학교 3학년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있나요? 없는 거 보니까 다들 기억하나 보네. 그래서 코일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니까 전기가 발생하더라 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거다. 그래서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경우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했어요. 근데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인다까지가 중3이었다면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여도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먹을 날려. 그거랑 내가 주먹을 이렇게 하고 너네가 달려와서 여기 부딪혀. 똑같죠? 그 얘기. 그 얘기예요. 자석을 움직이든 코일을 움직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일단은 그냥 밑줄 치면서 뭐 한번 이렇게 체크만 해주세요. 자기장 세기가 변하면 코일의 전류가 흘러. 이게 전자기 유도예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가 변하면 코일의 전류가 흘러.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애들에 대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시간에 따라 코일 내부의 자기장 세기가 변하면 코일의 전류가 흐르더라. 자, 그러면은 왜 자석을 갖다 대면은 안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냐? 그럼 자기장이 뭐냐? 자기장의 세기고 뭐고, 자기력은 뭐고, 이런 게 뭐냐? 자, 자기장 세기라고 했는데 자기장 세기가 좀 쉽게 생각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아직 고1이니까 자석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석의 세기와 비슷하다. 자석의 세기랑 비슷하다. 근데 우리가 자석을 갖고 놀면 알 수 있듯이 자석이 서로 가까울 때랑 자석이 서로 멀 때랑 내가 느끼는 힘의 크기가 다르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지고요. 가까울수록 세지고요. 자석에 가까울수록 세지고요. 자석에서 멀수록 작아져요. 자석에 가까울수록 세지고요. 자석에서 멀수록 작아져요. 누가? 자석의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자, 그러면은 내가 자석을 들어서 코일 가까이 가져가. 자석을 들어서 코일이 뭐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자석을 가져가. 가까울수록 세기가 세진다 했죠. 그럼 내가 여기 안에 지나가는 자석의 세기는, 자, 내가 이걸 가까이 가자면 자석의 세기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 즉 자기장의 세기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전자기 유도, 즉 전기가 발생하는데 사실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다 건너뛰고 여기 안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때
전류가 흐르는데 이 발생하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 전자기유도에 발생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해요. 자, 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밑에서 볼 건데, 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냐? 우선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장이 생기는 자석의 세기라 했는데, 보통 이 자석의 N극에서 나와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녀석이 N극에서 나와. 이렇게 N극에서 나와. 자기장이라고 하는 녀석이 N극에서 나와요. 그리고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뭐가?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코일 안에서는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세지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래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즉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 얘를 방해할 겁니다. 방해하려고 할 거야. 누구에 의해서? 유도 전류에 의해서 방해가 일어나요. 즉 어떠한 계기로 이 강해지고 있는 녀석을 약하게 만들어줄 거야. 약하게 만들려면은 어느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지금 아래 방향으로 세지고 있대. 이 녀석을 약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래가 커져. 얘를 줄이려면 위로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돼. 무언가가. 그 무언가가 뭐야? 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 위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얘는 왜 생겼냐?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력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나 이런 거에서는 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유도 전류가 흘러. 왜 흐르는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얘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 좀 골치가 아픈데, 자, 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야. 이 자기장을 유도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 유도 자기장은 유도 전류가 만드는데,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지금 이것만 보면 솔직히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해 못해요. 어려운 내용 맞아요. 그리고 밑에 이미 적어놨어. 그냥 쌤이 좀 얘기를 하려고 적은 거지. 이해 못하는 게 맞아요. 이해 못하는 게 맞아요. 자,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유도 전류의 방향은 내가 자석을 어떻게 해주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골치 아픈 거 잘 싹 다 지나갑시다. 지금 나중에 합시다. 여기 부분. 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코일에다가 N극을 가까이 했더니 전류가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더라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N극을 S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하는 것으로 바꾸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자, n극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그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자, 내가 가까이 있는데 얘가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대. 그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 했더니 멀어진대. 그럼 멀리 하면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해야 돼. 그런가 보다. 자,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s극을 가까이 할 때 흐르는 전류는 서로 반대다. 그래서 n극을 가까이 하는 것과 s극을 멀리 하는 것은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 그 얘기입니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 얘는 그나마 직관적이에요. 내가 자석을 갖다 낼 거야. 자석이 세죠? 그럼 만들어지는 전류는 세질까요? 작아질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내가 1짜리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1 만들었어요. 10짜리 자석을 이용하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자석의 세기가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두 번째, 내가 1짜리 자석을 초속 1m로 움직였더니 1 만들어졌대. 그럼 초속 10m로 움직이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 빠르게 움직일수록 속도가 증가할수록 커져요. 두 번째, 자, 코일 여기 한 개 있어. 한 개짜리를 이렇게 통과할 때 1이 만들어진대. 그럼 코일 2개 있으면 통과할 때 몇이 만들어질까요? 2. 3이 있으면 3. 코일이 많이 있을수록, 즉 가문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직관적이죠. 직관적이에요. 세기는 직관적이에요. 방향은 직관적이지 않지만 세기는 직관적이에요. 세기는 직관적이니까 파악을 꼭 해봅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개념은 끝났고요. 이제 응용을 해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앞에서 내가 자석을 n극을 가까이 했는지 s극을 가까이 했는지 멀리 했는지를 표현한 거라면, 오른쪽에 있는 유도전류 방향 찾기는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유도 자기장이니 뭐니 했던 거예요. 일단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잠깐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던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전자석 하지 않나? 기억나요? 쌤은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내가 전자석을 배우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를 흐르게 하면은 자석처럼 된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생성돼요. 그러면은 전자기 유도는 내가 자기장이 생기잖아. 자기장이 자석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변해.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은 이 변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자기장이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니까 자석이 가까워질 때 앞에서는 얘를 줄이기 위해서 위로 만들어진다 했어요. 즉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이 변할 때 이 녀석을 방해하려고 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자기 유도는 간단히 말해서 자기장이 변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왜?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 우리가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자기장이 변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진 전류가 방해를 하는 거야. 그 이유가 조금 간단하면서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옛날 사람들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봤을 때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이해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전기가 만들어져요? 자석을 가까이 있는 왜 전기가 만들어져요? 설명을 못했어. 그때 신부라고 해야 되나요? 신학자? 좀 독실한 신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다. 신이 그렇게 창조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좀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나중에 그게 수식적으로 증명이 되긴 했는데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대. 그래서 우리가 뭐 마찰이니 공기저항하는 것들도 전부 신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작용하는 거다. 전자기 유도도 비슷하다. 마치 마찰이랑 공기저항처럼 이 자기장이 변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가까워진데 얘는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 방향의 자기장이 필요하다. 그럼 위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감기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을 찾는 방법은 N극 방향으로 내가 엄지를 갖다 대고 N극 방향에 일단 엄지를 갖다 대. 얘가 가까워지면은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멀어지면은 반대로 해주면 돼요. 자, 오른손의 엄지를 N극을 향하도록 하고, 자, 이 경우에서 오른손의 엄지를 N극을 향하도록 하고, 가까워질 때는 서로 달라붙는 방향으로, 멀어질 때는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줍니다. 오케이. 그럼 오른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오른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자, 엄지가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유도 자기장. 만들어지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엄지가 유도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유도 전류 방향이다.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유도 전류 방향이다. 잠깐만, 왼쪽 거 오른쪽 방향이 같아. 아, 여기구나. 반대로 뒀구나. 오케이. 물론 이해 안 될 거예요, 잘. 근데 쌤이 원하는 거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입니다. 암기.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암기라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쌤 잘 이해가 안 돼요 하고 찾아와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소통 창구 열려 있으니까 그때 찾아와도 되고, 시간이 안 된다. 카톡 물어보면 되잖아. 쌤이 그러면은 뭐 전문서적 갖고 와서 수식으로 설명을 해주든, 뭐 칠판에 판서해서 증명을 해주든 해줄게요. 자, 이렇게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럼 내가 이 방향으로 전류 방향 해주면은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해주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네. 즉, 오른손만 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유도가. N극이 오네. 그럼 N극 방향으로 엄지를 갖다 대고, N극이 멀어지네. 반대로 해주고. S극이 가까이 오네. 그럼 반대로 해주고. S극이 멀어지네. 가까이 해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던 부분들 좀 다시 보면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쵸?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즉, 이 나오는 쪽을 N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는 쪽을 S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S극, N극, N극, S극, S극, N극, N극, S극.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자, N극이 가까이 오는데 여기가 N극이 만들어지고, S극이 가까우는데 여기 S극이 만들어져. 어떻게 되겠어? 자석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나를 방해하네. 그쵸? 내가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는 거 아니야? N극이 오는데 N극이 만들어지면 방해하는 거 아니야? 왜요? N극과 N극은 무슨 힘이 작용해요? 서로?
청력,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니까 얘네가 방해를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를 N극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S극이 가까이 오네? 그럼 S극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멀어질 때. 자, 이게 멀어지죠? 근데 여기 지금 무슨 극이에요? S극. N극과 S극은 어떤 힘이 작용해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얘는 멀어지는데 가지 말라고 끌어당기네? 그러면 움직이는 거를 뭘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밀당 해본 적 있죠? 없나요? 여러분들 뭐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밀당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있겠죠. 여러분들 뭐 어떤 애가 질척거리면 질척거리지 말라고 할 거고,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면은 역으로 대화를 먼저 건다거나 말을 건다거나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네가 너무 질척거려. 하지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얘네가 근데 멀어지지 말라고 질척거리고, 얘네가 밀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어질 때는 멀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끌어당긴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 사이 인력이 작용한다. 자석과 코일 사이 인력이 작용한다. 가까워질 때는 자석과 코일 사이에 청력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한다. 좋습니다. 어렵죠? 어렵다. 이해 안 된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못 외우겠다. 나 이거 못 외울 것 같아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너무 많은가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여기가 산화환원, 산과 연기, 중화반응보다 쉽죠. 여기는 문제도 얼마 안 나와. 여러분들 그 시험 그 자체고사 같은 거 볼 때도 문제 많이 못 나와요. 파트가 얼마 안 돼서. 그럼 여긴 다 맞아야 일단 다른 애들이랑 그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는 거죠.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빡센 문제 풀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발전기. 발전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내용 떠올려 보면은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했어. 어떤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 현상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건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해요. 어떻게 만들어내냐? 코일을 회전시킬 거예요. 자석 사이에서. 그러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해서 변해. 그렇기 때문에 코일에서 전기가 흐르더라.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려고 선을 그렸어.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코일을 옆에서 본 코일을 그릴 거야. 코일을 이렇게 그렸어. 지금 0도야. 이때 코일을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장은 없어요. 그쵸? 통과하는 자기장이 0이에요. 자, 45도가 됐어. 45도 돌렸어, 내가. 45도 돌렸어. 자, 통과하는 자기장이 몇 개예요? 한 개라고 할게. 통과하는 자기장이 한 개예요. 0에서 1로 늘어났죠. 자, 내가 90도를 만들었어. 90도가 되었더니 통과하는 자기장이 3개예요. 늘어났죠. 자기장이 점점 더 세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기장이 세지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세지면은 이 친구가 그거를 뭘 한다고? 방해를 한다고. 세지네. 즉 N극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볼 수 있다. 0에서 90도까지는 마치 N극이 이런 경우에 N극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N극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까워지는 N극을 방해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뭘 만들어야 돼?
속력을 작용시켜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N극이 돼 있으면은 이 코일에서 N극과 S극이 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뭐 그렇다고요. 잘 이해 안 되죠? 많이 어렵죠? 나란나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0에서 90도까지 자기장 세기 점점 증가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반대로 90도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게 되죠. 왜? 0에서 90도까지 늘어났잖아. 135도가 돼. 그럼 반대로 그때는 한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180도가 돼.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감소합니다. 0에서 180도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기장을 노란색으로 나타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0에서 90도까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해. 자, 90도에서 180도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해. 자, 180도에서 270도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도 똑같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70도에서 360도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 자, 이 친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를 빨간색으로 표현했을 때, 자,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표현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자, 0에서 90도까지는 뭐 마이너스로, 90에서 270도까지는 플러스로, 270에서 360은 마이너스로 흐르더라. 반대로 흐르더라. 사실 뭐 정량적으로 접근하 이렇게 되고요. 정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좋다. 좋습니다. 발전기에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전류의 세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세기랑 방향이 계속해서 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류전기는 발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교류전기는 발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220V, 110V. 여러분이 쓰는 콘센트는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오는 거다.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그건 직류라고 해요. 건전지 같은 애들. 좋습니다. 다 됐나요? 필기 아직 못한 사람들 이거 안 지울게요. 안 지울 테니까 뭐 보면서 필기해요. 자, 빈칸 채우기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볼까요? 따로 하는 시간 두기보다는 쌤이랑 같이 해봅시다. 전자기유도 현상은 코일과 자석 사이에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땡땡땡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뭐가 변할 때? 자기장 또는 자기장의 세기. 자,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해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자, 발전기는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땡땡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 어렵지 않죠? 자,
코일과 자석 사이에서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방향으로 흐른다. OX. 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OX. X예요. 코일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방향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얘를 줄이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지. 줄이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지 자기장의 방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내가 코일을 이렇게 자석을 움직여가지고 N극에서 자기장 이 방향 만들었어. 전류가 뭐 이 방향이나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던가요? 아니었죠. 이 방향이나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류는 이 방향이나 이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코일과 자석 사이의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세다. 맞죠? 맞죠? 자, 코일과 자석 사이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속력과 무관하다. 속력과 무관하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세다. 세다. 자, 자기장 속에서 코일을 회전시키면 코일을 통과하는 전기장이 변하여 전류가 흐른다. 자, X. 왜 X죠? 전기장 아니죠? 자기장이죠. 선배 이거 지금 보고 알아요. 자, 자석 내부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이 있는 전구가 연결된 발전기. 자, 말이 어려운데 일단 자석 내부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이 있어. 그 코일에 전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발전기의 코일을 돌리게 되면은 전구가 어떻게 될까요? 켜지죠.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면 속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속도를 증가시키면 만들어지는 전류의 세기도 커져요. 그럼 전구의 밝기는 더 밝아진다. 좋습니다. 자, 응용 문제 풀어볼게요. 자, N극을 멀어지게 했더니 기억 방향이 돼요. 자, N극, S극 멀어짐, 가까워짐. 자, N극이 멀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전류의 방향이 기억 방향이 돼요. 자, 그러면 S극이 멀어지면 무슨 방향이 될까요? 니은 방향이 됩니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서로 반대. 그럼 얘네들도 서로 반대겠네. 그러면 N극이 가까워질 때는 니은 방향이 된다. 그러면 S극이 가까워질 때는 반대니까 기역 방향으로 생깁니다. 자, 검류계의 바늘이 니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방법. S극이 멀어질 때, N극이 가까워질 때. 자, 검류계의 바늘이 기역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 S극이 가까워질 때. 자, 에너지 전환 과정. 움직였는데 전기가 만들어졌네. 움직였는데 즉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예.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간단해요. 자, 그림은 N극이 연결된 솔레노이드 코일인데 그냥 코일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N극이 다가간대. 자, N극이 다가오면 여기는 얘를 멀어지게 해줘야 되죠. 멀어지게 해주려면은 마치 N극, S극이 된 것처럼 만들어져야 되네. 그러면은 자기장은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들어오는 녀석의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자,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가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석이 가까워지면 세기는 증가한다. 자,
자석이 가까워지는 동안 코일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 자, 자석이 코일에 다가가는 동안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자, 인력, 청력. 두 사이에서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한다. 그럼 청력은 자석에는 왼쪽으로, 코일에는 오른쪽으로 힘이 잘 가거든요. 그렇죠? 자석이 코일에 다가가는 동안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왼쪽이네요. 자, 4번 검유기의 흐름은 전류의 방향. 자, 엄지, 오른손 엄지를 N극에 갖다 대면 되죠? 되면은 이렇게 위로 감기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을 때 위로 감기는 방향이다. 그럼 뒤에 쪽은 아래로 내려가겠네. 앞에서는 위로 올라가고요. 뒤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B를 통과해서 G를 지나 A로 가는 거예요. B, G, A 방향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자석이 코일에 다가가는 동안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 서로 멀어지게 하는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 좋습니다. 됐나요, 다들? 자, 빠르게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자, 코일을 통과하는 무슨 방향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 자, 코일을 통과하는 아래쪽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다. 아래쪽 방향의 세기가 감소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셔야 됩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다.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 코일 내부에서는 증가하는 녀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잘못 적었네요. 위 방향, 아래 방향 방해하기 위해서 아래 방향, 위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자석과 코일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고 인력이 작용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니까 A, G, B A, G, B, B, G, A, B, G, A. 자, 자석에 가까워지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 다 이 네 가지 케이스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걸 외워주면은 되게 윤택해지겠네요. 문제풀이가. 그렇죠? 좋다. 어려우면은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것만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서 여러분들이 이걸 달달달달 외워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얘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뭐 이렇게 코일이 있어. 코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석이 N극이 이렇게 가까워진대. 자, 그러면은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일까요, B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A 방향으로 흐를까? B 방향으로 흐를까? A 방향으로 흐를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 친구는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흐를까? B 방향으로 흐른다. B 방향으로 흘러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면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달달달달 외우세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뭐 옆에 이렇게 설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려하는 설명들. 친절하게 적어놨으니까 몇 번씩 계속 보시고요. 뭐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슬슬 끝마칠 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고난이도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문제도 어렵지만 간격 문제가 생각보다 출제되기 편해요. 자,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격이라고 하는 거. 간격이 뭐예요? 간격이 뭐예요? 무슨 뜻인가요? 간격은? 어? 아니, 간격 자체의 뜻. 간격이 뭐예요? 간격이 무슨 뜻인가요? 거리? 먼 정도. 어? 먼 정도. 서로 떨어진 정도죠. 자, 간격은 서로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해주고 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저 녀석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간격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n극이 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상태 봐봐. n극이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0에서 6초 동안은 n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잡아당겨야겠네. 0에서 6초 동안은 얘를 잡아당겨야 돼. 즉 위에 S극, 아래 N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이렇게 감기는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기는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기는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돼. 자, 그럼 가까워질 때는 반대로 N극이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N극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럼 그대로 감아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자, 그러면은 3초, 7초, 9초일 때 이 회로에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해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3초일 때 불 켜질까요? 3초일 때 불 켜질까요? 일단 네라고 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7초일 때 불 켜질까요? 7초일 때 불 켜질까요? 자, 민호, 7초일 때 불 켜질까요? 왜요? 이유. 너가 생각했을 때 안 켜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왜 찍었어요? 자, 7초일 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7초일 때 멈춰있죠? 안 움직이죠? 그럼 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변하기 때문에 0이에요. 자, 색이 변화가 0이기 때문에 전류도 0이에요. 켜지지 않는다. 자, 9초일 때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9초일 때는 켜집니다. 근데 왜 3초일 때는 켜진다에 체크만 했고 동그라미는 안 쳤나요? 자, 여러분들 LED가 뭐죠? LED가 뭐죠? 발광 다이오드예요. 자, 얘는 한쪽으로만 켜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켜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건 안 켜져야 돼요. 자, 3초일 때는 왼쪽으로 가네. 안 켜져야 돼요. 켜지지 않을 거예요. 자, 꼬마 전구였으면은 둘 다 켜진다지만 LED의 경우는 특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빛이 납니다. 즉, 자석의 극을 똑같이 해서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비교한다면 두 경우 중 한 가지 경우에서만 빛이 나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S극을 아래로 해서 가까이 하고 멀어질 때는 N극을 위로 할 거예요. 반대랬구나. S극을 아래로 해서 멀리 하고 N극을 아래로 해서 가까이 할 거예요. 즉, 둘 다 전기가 통하게 할 거야. 3초일 때랑 9초일 때 둘 다 LED가 켜지게 해줄 겁니다. 자, 코일러부터 받는 자기력의 방향. 자, 이거 헷갈리시는데 코일러부터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 이거는 극이랑 상관없어요. 극이랑 상관없어요. 얘는 자기력의 방향은 멀어질 때는 인력, 가까워질 때는 청력. 멀어질 때는 인력, 가까워질 때는 청력. 따라서
3초일 때랑 9초일 때랑 멀어지고 가까워지고니까 서로 반대입니다. 이건 이해돼요? 왜 체크하네? 했어요? 오케이. 자, LED의 밝기는 3초일 때, 9초일 때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뭘 비교하는 거냐?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전류의 세기는 속도에 비례한다, 안 한다? 속도에 비례한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빠를까요? 9초일 때가 더 빠르다. 즉, 간격의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한다. 좋습니다. 3번은 빈칸 채우기인데, 자, 땡땡 현상에 의해서 기억은 뭐죠? 기억은 뭐죠? 전자기울기. 코일에 땡땡이 발생한다. 땡땡은 뭘까요? 유도전류. 자, 유도전류의 세기가 유도전류에 의해서 LED에 불이 켜지는데 자석의 속력이 일정하다면 자석이 코일을 다가갈 때는 코일 내부를 지나는 뭐의 세기가 증가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해. 자, 코일에서 멀어질 때는 코일 내부를 지나는 뭐뭐가 감소해? 자기장이 감소해.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해. 자, 그래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LED가 켜진다면 LED의 빛의 세기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자석의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좋습니다. 자, 발전기 파트인데 이거는 앞에서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쌤이 그냥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자, 가에서 나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즉 0에서 90도까지는 점점 세워지면서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죠.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가 증가해. 90에서 180도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해. 자, 증가할 때는 얘를 방해할 거예요. 증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즉,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만들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나의 경우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약해지지 못하게 강화해 줄 거예요. 즉,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 방향이 되는, 서로 반대 방향이 될 때는 A에서 B, 서로 같은 방향이 되게 해줄 때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가에서는 A에서 B, 나에서는 B에서 A. 가나는 됐죠? 증가, 감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기서는 A에서 B로 흐르고, 즉 0에서 90도까지는 A에서 B로 흐르고 B에서 90도에서 180도까지는 B에서 A로 흐르는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다른 문제에 적용시켜주면 돼요. 이해가 안 됐어, 어려워. 그럼 이거만 암기해 두고 여기만 암기해 두고 이걸 이용해서 응용해서 문제 풀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돼도 괜찮으니까 암기를 먼저 합시다. 좋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 밑에 실생활 예시는 자주 나오는 헷갈리는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좀 한 번씩 봐주면 돼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